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에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담요, 천막, 생수, 즉석밥 등의 구호 물품을 보낸 것을 두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다고 기자회견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일본 인사들의 발언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는 이달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양국이 협력하면서 위기를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일본도 이런 문 대통령의 마음을 공유하며 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등장하는지 그 까닭을 유추해보면 최근 전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서 일본 당국도 방역 지원이 필요하자 한국에 대한 도움을 내심 바라는 것으로 풀이낸다고 외교 당국자는 언급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 역시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확산 사태 수습 국면이고 일본은 사태 확산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언급한 협력은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6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 설명과 그간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본은 상황 대응에 필요한 물품 등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급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유력 인사 등은 일본 내 한국 총영사관 등의 마스크 공급을 요청하거나 한국산 진단키트 등에 관해 문의하기도 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은 한국 정부가 현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방역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이 역력한 것으로 일본 정부만 빼고 모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정부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계기로 해외 참전 용사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일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만큼은 한국이 일본의 현 사태 관련해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검사 숫자 확충을 위한 테스트를 할 유전자 증폭 PCR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2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최근 전문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후생 노동성에 대책반으로 참가하는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대 교수는 일본의 확산에 관해 현재 확인되는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는 10배 이상이라는 견해를 최근 밝히고 있습니다. 테스트 숫자가 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의 PCR 관련 검사의 지원을 통해서 일본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도쿠다 야스하루 무리부시 오키나와 임상연구센터장도 지난 23일 보도된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확산 상황에 관해 현재 발표된 수의 12배에 달하는 숫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침 일본과 가까운 한국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 중심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진단키트나 기타 방역 관련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의 주요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는 한국은 반드시 나중에 그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나중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협상을 한국에 유리하게 끌어가도록 할 것이다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일 간에는 최근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지소미아 등 각종 경제 외교 이슈도 많은 차에 한국이 이번 기회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것이므로 절대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공식적인 외교 루트로서 일본 정부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표명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일본 측의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올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아베 총리가 직접 정상 간의 통화 혹은 대외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에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정부 간의 공식적 협의가 있어야 나중에 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 정부 간에 어떠한 협상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웃나라 한국이 전세계 모범국으로 떠올라 일본에서는 이에 관련해 정부와 민간 간의 마찰을 일으키며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새로운 빛이 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그 빛을 잃어간다. 최근 전 세계를 덮친 안타까운 사태에 다시 한번 국가들의 역량이 밝혀지면서 세계의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국격을 바탕으로 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찬사는 당연하고 너무 잘 대처하다 보니 선진국들이 시기까지 할 정도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지인 중국은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이미지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까지 담보로 하며 거짓된 행동을 일삼다가 결국 올림픽도 제때 개최되지 못하고 국민들은 제때 케어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한국을 자신들보다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던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며 본인들이 매우 아둔한 존재였음을 세계에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면 요청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죠. 그런 일본은 한국이 생각보다 잘 대응해 나가니 처음에는 한국의 방식을 비난하다가 이제 안 되겠는지 한국의 방식을 조금씩 따라하다가 이제는 전체를 그대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움 등 노하우 전수 없이 따라만 하다 보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두 발 벗고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죠.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요청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주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일본에 도움을 주면서 수출 규제를 완벽히 풀어달라고 혹은 관련해서 딜을 할까봐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여전히 수출 규제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9개월 전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를 강행했는데 방역 도움을 받으면 수출 규제 완화를 한국 당국이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 예전과는 다르게 일본과는 강한 밀당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할 때도 한국은 아무 때나 종료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놨었죠. 이제는 일본 당국이 한국을 본인들의 아래로 보는 모습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역 문제는 반드시 수출 규제에 연결될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며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일본이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반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이 일반적인 주장이며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민간과 지자체 등이 한국의 방역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가의 외교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도움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외교가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도움은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당당하게 경제 제재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민간이 서로 도움을 주건 말건 일본 정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일본은 결국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본인의 자존심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버린 것이죠. 바로 한국산 마스크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사단이 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기며 마스크 한 장 한 장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세계는 자국민을 우선하느라 마스크를 팔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마스크를 파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그중 중국은 마스크 품질이 매우 낮아 보건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사실은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중국산 마스크를 수천만 장가량 수입한 유럽의 국가들은 중국으로 다시 마스크를 반품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 중이며, 특히 핀란드의 보건 담당국장은 중국산 마스크 수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정작 중국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라 유럽은 돈을 지불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제 마스크의 품질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품질을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마스크 수출국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요즘 한국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곳은 아니죠. 베트남은 얼마 전까지 자신들은 방역에서 모범 국가라며 스스로 주장하더니 최근 방역 성공을 축하하며 완전 종식을 기념하면서 제일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며 전국이 축하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수많은 베트남산 의료장비와 마스크를 수출하겠다며 전 세계에 이를 판매하려고 나섰죠. 누가 베트남산 마스크와 키트를 구매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베트남산 마스크와 키트를 구매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 가구별로 2매씩 배포한 1000 마스크 중에 약 1300만 장의 마스크가 베트남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베트남산 마스크는 일본의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우선 공급되었는데 귀에 거는 밴드가 신축성이 없는 소재로 만들어져 일반인들은 착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8, 90년대 사용하던 첫 마스크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산 마스크의 원가는 2,000원이 넘는다고 하죠. 기술력이 없지만 새로 개발해 만들다 보니 단가는 단가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유통비와 보관비 등을 합하면 베트남이 일본에 수출하는 면 마스크의 비용은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베트남산 면 마스크를 배포하는 일본 정부는 이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다며 재활용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 귀를 연결하는 귀걸이 끈이 쉽게 망가진다는 지적에는 고무줄이나 테이프 끈을 묶어서 쓰면 된다며 입과 코만 가릴 수 있다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봤을 때 장난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이제 불쌍해지기까지 합니다. 일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스크 사이즈 또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죠. 일본의 NHK가 17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인용한 보도를 보면 면 마스크의 사이즈가 작다고 하는데 어른용이 맞냐는 질문에 이번에 배포한 베트남산 면 마스크는 가로 13.5cm, 세로 9.5cm로 일반적으로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입과 코만 가린다면 안전은 확보된다며 마스크 사이즈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아베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보면 정말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세계 경제력 3위인 일본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수입할 대안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품질 확인이 안 된 마스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반대로 한국은 이제 마스크 수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당국과 마스크 업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마스크 수급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도로 시행된 마스크 오브제 제도도 처음에는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곧 이어 안정을 찾아가며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었죠. 이 제도로 인해 지금 약국에서는 항상 마스크 재고 여유가 있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약국에서의 마스크 재고가 5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마스크 오브제에서는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24일 공적 마스크 구매를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이웃 국가도 돌아갈 여유가 생겼다라며 그 전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마스크 해외 수출을 할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아직 해외 수출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다가 이 말이 나오자 인정을 하고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수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 총리가 해외 참정 용사들을 위한 마스크 100만 장을 해외 반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부터 국민들의 마스크 우선 공급을 위해서 해외로 마스크 수출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막고 있었고 따라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방역을 자랑하는 한국의 마스크는 우리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하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참전국들과 용사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과거 1950년 6.25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지만 세계 각국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력 지원국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부터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까지 총 17개국이 있었죠. 이 중에서 미국은 파병 인원 180만 명, 영국은 5만 6천 명, 캐나다는 2만 6천 명, 호주는 1만 4천 명 등 멀리 존재했던 타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을 보태준 고마운 국가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에 비하면 마스크 지원은 너무나 약소한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네티즌들은 고마운 참전 용사분들께 마스크 100만 장 지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 우리나라가 하루 2천만 장 마스크를 만드는데 통 크게 가자며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산 마스크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들은 한국산 KF 마스크를 지원받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역량,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될 한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한국의 국민들과 세계인들을 위해 더욱 박차고 뛰어나가는 한국을 기대해봅니다. 이상